근데 어쨌든 봅시다. 이거예요, 결국은. 쭉 나와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귀무가설은 뭐예요? 320g? 이다 아니다? 귀무가설은 320g? 일 것이야. 우리가 통계에서 검증하는 가설 검증은 뭐가 맞을 확률이라고요? 320g이 맞다 틀리다? 맞다가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는 거는 뭘 갖고 검증하는 거예요? 320g이 맞다라는 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320g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우리가 뭘 구한다고 그랬죠? t값 갖고 구한다고 그랬죠? t값 갖고 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1.96. 얘가 보면은 1.984가 나오는 걸 조금 그 데이터 값에 의해서 조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뭐 통계학적으로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T분포, Z분포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설명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다 무시하시고 무조건 T는 1.96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1.96의 범위예요. 여기까지가. 즉 오차 범위를 봤을 때 320g에서 최소 어디까지를 커트라인으로 두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318g 까지만 오차 범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g. 그때 발걸음으로 몇 걸음이에요? 1.96걸음. 확률적으로는 0.025. 왜냐하면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0.025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이 평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귀무가설이 맞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귀무가설이 틀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아까 전에 X가 뭐예요? 평균이 295g이 나왔다 그랬죠? 이거의 T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20걸음. 어디서부터? 320g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다고요? 마이너스 20걸음이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저기 멀리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P값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320g이 맞으려면 뭐예요? 95% 확률 범위 안에는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평균이. 그런데 평균 값이 멀리 떨어져 있죠? 따라서 당연히 오차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네 잘못한 거야. 그 용량이 훨씬 적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값 갖고 볼게요. T값은 요즘 잘 안 쓰니까, 그죠? 그냥 쓰긴 하는데, 이제 T값은 머릿속에 박혔죠? T값은 0에서부터, 즉 평균에서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0에서부터의 값을 계속 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져야지 뭐 해야 돼요?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기각되는 거예요? 자, 멀어져야지 귀무가설이 채택돼요? 기각돼요? 기각되는 거죠. T값은 커야 되죠. 자, 확률은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 뭐가 맞을 확률이에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P밸류가 0.00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과 영구가설 중에 뭐가 맞을 가설 확률이죠? 귀무가설. 귀무가설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가 귀무가설이에요?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에요?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죠?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뭐가요? SPSS가. 자, SPSS는 뭐가 맞을 확률값이에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따라서 P밸류는 차이가 있으려면 0.05보다 떨어져야 돼요? 높아야 돼요? 응? 작아야 되죠. 자, 귀무가설이 100% 맞다. 100%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00%, 80%, 70%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귀무가설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를 벗어나야 되죠? 100부터 95%니까 5%까지죠. 그러니까 100부터 재는 거예요. 100부터 95까지 재니까 커트라인이 무엇이에요? 0.05%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귀무가설이 맞았다라고 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왜 50대 50으로 안 하냐면 이 통계 규칙에 의해서 이거를 정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50대 50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확률은 50대 50으로 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확률값이 아니고 통계에서는 95%라는 범위를 구해놓고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50대 50의 그런 확률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95대 5를 쓰는 겁니다. 50대 50을 아니고요. 그래서 가설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의 오차 범위를 몇 %까지 본다고요? 95% 확률 범위를 구해놓고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T값으로는 뭐예요? T값으로는 얼마? 1.96. P값으로는 확률값으로는 뭐라고요? 0.05. 왜냐하면 100부터 95, 그 다음에 그 이하니까 0.05가 커트라인이죠. T값은 0부터 재니까 커야 되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가까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가까이 붙는다는 건 뭐냐면은 오차범위 안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죠? 그래서 P-밸류는 0.05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기 때문에 또는 관계가 없다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맞아버리는 거고 작아야지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0.05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확률은. 결론은 하나예요. 통계적으로 가설 검증하는 가설값이 뭐냐? 귀무가설로 검증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죠. 연구가설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주장하는 가설이 맞을 확률값으로 생각이 들어가니까 P가 0.05보다 작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논문에서 쓰는 P값은 우리가 쓰는 논문의 가설값이 아니고 항상 뭐라고요? 무조건 다 무슨 가설값? 귀무가설이 맞을 가설값을 적게 돼 있다고요. 따라서 P는 0.05보다 항상 떨어져야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논문에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0.180 뭐 이렇게 나와요. 또는 얘는 마이너스 0.108. 자, 비슷한 값인데 어떤 거는 별표가 2개 붙어 있고요. 어떤 거는 별표가 안 붙어 있어요. 별표가 2개 붙어 있는 거는 P-밸류가 0.05보다 작을 때. 0.05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관계가 있다 없다? P가 0.05보다 작으면 관계가 있다 없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죠? 자, 귀무가설은 관계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 P-밸류가 0.05보다 작다라는 거는 귀무가설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따라서 지금 0.180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요거 가지고 좀 헷갈리시면, 자, 무슨 말이냐면 논문에서는 별표 2개가 붙어 있으면 P-밸류가 0.01보다 작을 경우에 2개,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하나, 0.05보다 클 경우에는 안 적어 놓습니다. 논문에서. 자, 그럼 이 논문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별표 2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밸류가 0.01보다도 작다. 0.05보다 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간 것보다도 작다. 즉 0.000000에 가깝다. 이런 얘기고요. 별표가 하나 있다는 거는 뭐냐면 P-밸류가 0.05 커트라인보다는 작다. 보통 논문에는 2개 정도로 써줍니다. 90%까지는 보통 안 써줘요. 95% 이하, 99% 이하 이렇게 2가지를 적어줍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별표가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관계가 없다. 아니 0.108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뭐가? 0에
그래서 차이 검정값 말고 관계 검정값은 항상 뭐를 주장하냐면 관계 검정은 관계가 있다 없다는 숫자적으로 어떤 값을 쓸까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라는 표현을 쓰죠. 베타값. 회계분석, 회계계수값. 베타를 쓰는데 베타 이퀄 뭐로 적어요? 0. 0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0에서 0.05, 0.01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회계계수값이. 내일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거죠. 그래서 뭘 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t-value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significant 값을 보셔도 되고 significant 값은 0.000 숫자로 표시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요 값을 보면 알겠죠? 근데 좀 덥죠? 안 더우세요? 덥죠? 안 더워요? 내가 몸에서 열불이 나서 그러나?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요. 왜냐면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논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만 보시면 돼요? 그림하고 표만 보시고 표에 P값이 0.05보다 작다 크다만 딱 보시면 채택기각 이제 이렇게 금방 아시겠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시려고 해요. 딱 하나만 명심하라 그랬죠? 통계 P값은 뭐가 맞을 확률? 무슨 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 그것만 명심하면 되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자, P값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떤 가설 검정도 다 해결이 되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P값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다. 따라서 우리는 P값이 0.05보다 작아야 연구가설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P값은 0.05보다 작아야 된다. 요것만 명심하면 되죠.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P값이 0.05보다 작은 거가 이제 눈에 익숙하게 돼요. 당연시 이제 되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실 때는 P값, 귀무가설값,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 0.05보다 작아야 되네 이렇게 계속 몇 번 반복하시면 쉽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통계는 외우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그죠? 제가 시간만, 나중에 이제, 제가 통계 수업 시간에는 왜 평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분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은 평균 분산을 그냥 외우듯이 하셨죠? 평균 쓰는 목적이 있고요. 분산도 쓰는 목적이 있고, 표준 편차도 다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안 받고, 그냥 평균은 이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만 들어왔잖아요. 다 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타당하게 써야 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게 진짜 필요한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박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도 이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왜? 라는 항상 퀘스천을 부여해주면서 하셔야 돼. 옛날에 알던 것도 그냥 암기하던 것도 왜 그렇지? 그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꾸 연구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를 배우셔야지 이제 더 많은 거를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학부 때야 암기하는 거지만 석사, 박사 때는 자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알던 것도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P값이 왜 0.05보다 작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자꾸 의문을 갖고 퀘스천을 갖고 자꾸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